스위스의 경의를. 해밍웨이. 일부. 몽트르에서의 필르시의 초상. 역사에 있는 카페 안은 따뜻하고 불빛이 환했다. 나무 테이블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그 위에는 광택나는 종이 봉지에 쌓인 프레첼이 든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깎아 만든 의자들은 편안하고 연륜이 묻어나 보였다. 벽에는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시계가 걸려 있고 저쪽 끝에는 바가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기차역에서 일하는 짐꾼 2명이 시계 아래쪽 테이블에 앉아 새로 나온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다른 짐꾼 하나가 들어와 심플론 오리엔트 급행이 생모리스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여 조그머니 휠러시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급행열차가 1시간 연착이라는군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커피 좀 갖다 드릴까요? 날 계속 깨워놓을 거면 무슨 말씀이신지 여종업이 물었다. 커피 갖다 달라는 말이요. 휠러시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피를 가져왔고 휠러시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 플랫폼 불빛 속에 흩날리고 있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영어 말고 다른 말 아는 거 없어? 그가 여종업원에게 물었다. 예, 선생님. 독일을 하고 프랑스어 그리고 몇 군데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뭘 좀 마시겠소? 아닙니다, 선생님. 카페에서 손님들과 뭘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어서요. 담배도 안 되나?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선생님. 잘한 일이군, 필러시가 말했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고 커피를 마셨고 담배를 피웠다. 아가씨, 그가 독일어로 불렀다. 여종업원이 다가왔다. 뭘 드릴까요, 선생님? 당신,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농담이 아닌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말싸움할 시간 없어, 휠러시가 말했다. 기차가 40분 안에 올 거니까 나랑 2층으로 가주면 100프랑 주겠어.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선생님. 짐꾼에게 가서 선생님 말벗을 해드리라고 전하죠. 짐꾼은 필요 없소, 휠러시가 말했다. 경찰관도 담배 파는 애도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계실 수 없을 거예요. 여종업원이 휑하니 가버렸다. 휠러시는 그녀가 짐꾼에게로 가는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아가씨, 그가 프랑스어로 불렀다. 여종업원이 다가왔다. 시홍산 와인 한 병 주시오. 예, 선생님. 휠러시는 그녀가 카운터에서 나가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모습을 주시했다. 그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200프랑 주겠어. 그가 말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200프랑은 아주 큰 돈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종어머니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필러시는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200프랑. 역겨워. 그럼 가시오. 당신이 여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말을 걸겠소? 여종어머니 돌아서서 카운터로 건너갔다. 필러시는 술을 마셨고 한참을 혼자 빙긋이 웃었다. 마드모아젤, 그가 불렀다. 여종어머니는 못 들은 척했다. 마드모아젤, 그가 다시 불렀다. 여종업원이 다가왔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300프랑 주겠어. 역겨워요. 그녀는 가버렸고 휠러시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짐꾼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휠러시의 가방을 맡은 사람이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가 프랑스어로 말했다. 휠러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드모아젤, 그가 불렀다. 여종업원이 테이블로 다가왔다. 술값이 얼마요? 7프랑입니다. 휠러시는 8프랑을 내려놓고는 외투를 입고 테이블을 떠났다. 그는 짐꾼을 따라 눈발이 날리고 있는 플랫폼으로 향했다. 또 봐요, 마드모아젤. 그가 말했다. 여종업원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못생긴 놈이, 못생기고 역겨운 놈이. 한 번에 300프랑? 웃기는 소리. 난 한 푼도 안 받고 몇 번이나 해봤어. 여기가 어디라고 돈을 주고 그 짓을 하려 해?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언제든 어디서든 하면 안 되지. 그 짓에 300프랑 주겠다고? 하여튼 미국 사내들이란. 가방을 내려놓고 플랫폼의 시멘트 바닥에 서서 눈발을 헤치며 들어오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필러시는 돈을 헤프게 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값을 빼면 술값 7프랑에 팁 1프랑밖에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팁으로 75상팀만 주었다면 기분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위스 돈 1프랑은 프랑스 돈 5프랑인데. 휠러시는 파리로 향했다.
그는 돈에는 엄청나게 신경 쓰지만 여자에게는 무신경했다. 그는 아까 머물렀던 역사에 이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모험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2부 존슨 씨가 법에서 그것에 대해 얘기하다. 역사에 있는 카페안은 따뜻하고 불빛이 환했다. 테이블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몇몇 테이블에는 빨간색과 흰색의 줄무늬 식탁보가, 나머지 테이블에는 푸른색과 흰색의 줄무늬 식탁보가 깔려 있었으며 모든 테이블에는 광택이 나는 종이 봉지에 쌓인 브레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깎아 만든 의자들은 연륜이 느껴지고 편안했다. 벽에는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고 저쪽 끝에는 함석으로 된 바가 있었으며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기차역에서 일하는 짐꾼 두 사람이 시계 아래쪽 테이블에 앉아 새로 나온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다른 짐꾼 하나가 들어와 심플론 오리엔트 급행이 생모리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여 종업원이 존슨 씨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급행 열차가 1시간 연착을 한다네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커피 좀 갖다 드릴까요? 너무 귀찮지 않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마시겠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피를 가져왔고 존슨 씨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 플랫폼 불빛 속에 흩날리고 있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영어 말고 다른 말 아는 거 없소? 그가 종업원에게 물었다. 아, 예, 선생님. 독일어하고 프랑스 그리고 몇 군데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뭘 좀 마시겠소? 아, 아닙니다, 선생님. 카페에서 손님들과 뭘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담배는? 아, 아닙니다, 선생님. 그녀가 웃음을 띄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어, 존슨 씨가 말했다. 나쁜 습관이지. 여 종업원이 가자 존슨 씨는 담배를 피워 물고는 커피를 마셨다. 벽시계는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시계는 조금 빨랐다. 기차는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 연착한다면 11시 30분에 출발할 터였다. 존슨 씨가 이탈리아어로 여 종업원을 불렀다. 시노리나, 뭘 좀 드릴까요, 선생님? 나하고 놀아줄 수 있겠어? 존슨 씨가 물었다. 여 종업원이 얼굴을 붉혔다. 안 됩니다, 선생님. 난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오. 함께 얘기를 나누거나 법의 밤문화를 구경하자는 거지. 괜찮다면 여자친구가 되어주시오. 전 일을 해야 합니다. 여 종업원이 말했다. 업무 시간이라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 존슨 씨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어? 남북 전쟁 때도 그렇게 했었지. 아, 안 됩니다, 선생님. 이곳에는 제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영어는 어디서 배웠어? 벌리치 스쿨에서요, 선생님. 그곳에 대해 말해주시오. 존슨 씨가 말했다. 거기 학생들 중에 거친 놈들도 많았어? 네킹이나 패팅 같은 것들은 모두 어땠어?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한 남자들도 많았어? 스코 피츠제럴드에 빠져본 적은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의 대학 생활이 행복했느냐는 뜻이요. 지난 가을에 벌리치는 물이 어땠는지 모르겠네. 농담을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살짝 해봤지. 존슨 씨가 말했다. 당신은 끔찍하게 착한 아가씨군. 나랑 함께 놀고 싶지 않소? 아, 아닙니다, 선생님. 종업원이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있지. 존슨 씨가 말했다. 와인 목록을 갖다 주겠어? 예, 선생님. 존슨 씨가 와인 목록을 가지고 3명의 짐꾼이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가 독일어로 물었다.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예, 선생. 프랑스를 하십니까? 예, 선생. 뭘 마실까요? 샴페인 좀 아십니까? 아니요. 아셔야죠. 존슨 씨가 말했다. 그가 여종업원을 불렀다. 샴페인을 마시겠소? 어떤 샴페인을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가장 좋은 거, 존슨 씨가 말했다. 어떤 게 최고죠? 그가 짐꾼들에게 물었다. 최고?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던 짐꾼이 되물었다. 네. 짐꾼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금태를 두른 한 상의 잔을 꺼내더니 와인 목록을 훑었다. 그의 손가락이 타자기로 친 4개의 이름과 가격을 따라 내려갔다. 스포츠맨, 그가 말했다. 스포츠만이 최고지. 다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존슨 씨가 다른 2명의 짐꾼들에게 물었다. 한 짐꾼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머지 짐꾼은 프랑스로 이렇게 말했다. 샴페인은 잘 모르지만 스포츠맨이라는 이름은 가끔 들어봤지. 좋아요. 스포츠맨 한 병.
존슨 씨가 여종원에 그렇게 말하고는 와인 목록에 적힌 가격을 보았다. 11 스위스 프랑이었다. 저도 같은 걸로 마셔야겠군요. 괜찮으시다면 합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스포츠맨을 제안했던 짐꾼에게 그가 물었다. 앉아요. 이리 앉으시오. 짐꾼이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안경을 안경집에 넣으며 물었다. 오늘이 선생의 생일이요? 아닙니다. 존슨 씨가 말했다. 파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와 이혼을 하겠다는 걸요? 저런, 짐꾼이 말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오. 다른 짐꾼이 고개를 저었다. 나머지 짐꾼은 귀가 살짝 어두운 듯 했다. 뭐 흔히 하는 경험이죠. 존슨 씨가 말했다. 맨 처음 치과에 가거나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되는 경험이나 같죠. 하지만 편치가 않네요. 속이 쓰립니다. 이해하오. 나이가 가장 많은 짐꾼이 말했다. 이해한다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이혼하신 분 없나요? 존슨 씨가 물었다. 그는 장난스럽게 찌꺼리는 것을 그만두고 언제부턴가 그럴듯한 프랑스를 구사하고 있었다. 없어요. 스포츠맨을 주문했던 짐꾼이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이혼을 거의 안 해요. 하긴 하지만 많지는 않죠. 우리와는 다르군요. 존슨 씨가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모두가 이혼을 하죠. 그렇디다. 짐꾼이 말했다. 신문에서 봤어요. 제 경우엔 좀 늦은 편이죠. 존슨 씨가 말을 이었다. 35이나 됐는데 처음으로 이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댁은 아직 젊어요. 짐꾼이 말했다. 그는 다른 두 짐꾼에게 설명했다. 신사분이 35밖에 안 됐다는군. 두 짐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젊군. 한 짐꾼이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 이혼한다는 말이죠? 짐꾼이 물었다. 완전 처음이죠. 존슨 씨가 말했다. 술을 따주시오, 마드모아젤. 이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1만 프랑. 스위스 프랑으로? 아니요, 프랑스 프랑으로. 아, 그렇군. 그럼 스위스 프랑으로 2천이군요. 어쨌거나 싸지는 않군요. 싸지 않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하려는 거요? 누군가가 요구하니까요. 왜 요구를 하는 거요? 또 누군가와 결혼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그건 멍청한 짓이요. 동의합니다. 존슨 씨가 말했다. 여종업원이 4개의 잔을 채웠다. 모두 잔을 지켜들었다. 건배, 존슨 씨가 독일어로 말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짐꾼이 말했다. 다른 두 짐꾼이 말했다. 건배. 샴페인은 달콤한 핑크빛 사이다 같은 맛이었다. 스위스는 항상 다른 나라 말로 대답하는 습성 같은 게 있습니까? 존슨 씨가 물었다. 그렇진 않소. 짐꾼이 대답했다. 프랑스가 좀 더 교양 있는 언어라 그 말을 한 것뿐이요. 게다가 이곳은 프랑스 사용 지역이고. 하지만 당신은 독일어를 쓰시잖아요? 그렇소. 난 독일어 사용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렇군요. 존슨 씨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혼해 본 적이 없고요. 아니, 이혼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만 했어. 난 결혼한 적도 없어. 그렇군요. 존슨 씨가 말했다. 다른 분들은요? 우린 다 결혼했어.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드시나요? 존슨 씨가 짐꾼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뭐라고요? 결혼 생활이 흡족하시냐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존슨이 말했다. 그럼 당신은요? 괜찮아요. 다른 짐꾼이 말했다. 전 안 괜찮아요. 존슨 씨가 말했다. 이 신사분이 이혼을 하실 거래. 존슨 씨에게 첫 번째로 말했던 짐꾼이 설명했다. 아, 두 번째로 말했던 짐꾼이 말했다. 아하, 세 번째로 말했던 짐꾼이 말했다. 이제 존슨 씨가 말했다. 더 얘기할 게 없네요. 남의 골칫거리에 관심 없을 테니까요. 그가 첫 번째 짐꾼에게 말했다. 아니, 관심 있어. 짐꾼이 말했다. 그럼 뭐든 얘기를 해보죠. 되기 원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운동하는 거 있어? 아니요. 존슨 씨가 말했다. 제 아내는 하죠. 재미삼아 하는 건 뭐가 있어? 전 작가입니다.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재미있군. 아니요. 존슨 씨가 말했다.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야겠습니다. 아직 안단병도 남기고 갈 테니 드십시오들. 아직 기차가 들어오려면 45분이나 남았어. 압니다. 존슨 씨가 말했다. 여종업원이 오자 그는 술값과 저녁 식사 값을 치렀다. 나가시려고요, 선생님? 그녀가 물었다. 그렇소. 존슨 씨가 말했다. 좀 걸어야겠소. 가방은 여기다 두고 가겠소. 그는 목도리를 두르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다. 바깥으로 나오자 눈발이 더 굵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문 너머 테이블에 앉아있는 새 짐꾼들을 바라보았다. 여종업원이 뚜껑을 딴 와인에 남은 마지막 술을 그들의 잔에 따라주었다.
그들은 따지 않은 병은 도로 카운터로 가져갔다. 한 사람당 3프랑 좀 넘게 가져가겠군. 존슨은 생각했다. 그는 돌아서서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카페 안에 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좀 무뎌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끔찍한 기분만 들 뿐이었다. 3부 어느 회우의 아들 테리테에서 테리테 역사에는 카페 안은 지나치다 쉽게 따뜻했다. 불빛은 반들반들하게 닦인 테이블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광택이 나는 종이 봉지에 쌓인 프레첼 바구니와 물기 묻은 맥주잔이 동그란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까는 종이 패드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의자들은 연륜이 느껴지고 무척 편안했다. 벽에는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고 바는 안쪽 끄트머리에 있었으며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시계 아래 테이블에는 한 늙수구레한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석간신문을 보고 있었다. 기차역 짐꾼 한 사람이 들어와 심플론 오리엔트 급행이 생모리스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다고 말했다. 여 종업원이 해리스 씨의 테이블로 갔다. 해리스 씨는 막 식사를 끝낸 뒤였다. 급행열차가 1시간 연착이랍니다, 선생님. 커피 좀 갖다 드릴까요? 그게 좋으시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여종업원이 물었다. 좋다는 얘기요, 해리스 씨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종업원이 말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피를 가져왔고 해리스 씨는 커피에 설탕을 넣고 스푼으로 덩어리를 녹였다. 그러고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 플랫폼 불빛 속에서 흩날리고 있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영어 말고 다른 말도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가 여종업원에게 물었다. 아, 예, 선생님. 독일어와 프랑스 그리고 몇 군데 방언을 합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소? 다 비슷하게 좋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네요. 커피나 다른 걸 좀 마시겠소? 아, 아닙니다, 선생님. 카페에선 손님과 뭘 마시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같이 담배 피우는 것도 안 돼요. 아, 아닙니다, 선생님. 그녀는 웃었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도 그랬어, 에리스 씨가 말했다. 난 데이비드 벨라스코에게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벨라스코, 데이비드 벨라스코는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었기에 사람들 눈에 늘 잘 띄었어. 하지만 난 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소. 더구나 그 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여종업원이 물었다. 물론이요, 해리스 씨가 말했다. 그는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너편에 있는 노인이 신문을 접고 해리스 씨를 바라보다가 커피잔과 받침을 들고는 그의 테이블로 왔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실례하겠소이다. 그가 영어로 말했다. 방금 당신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앉으십시오. 해리스 씨가 말했다. 신사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술이라도. 고맙소. 신사가 말했다. 그럼 키르슈 한 잔 하시죠. 좋소. 꼭 나랑 같이 마셔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리스 씨가 여종업원을 불렀다. 노 신사가 외투 주머니에서 가죽을 씌운 수첩을 꺼냈다. 그는 널따란 가죽끈을 벗겨내고 여러 장의 종이를 꺼낸 뒤 그중 하나를 해리스 씨에게 건네주었다. 그게 내 회원증이라오? 그가 말했다. 미국에 사는 프레드릭 루시엘을 아시오?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죠? 미국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십니까? 워싱턴 출신이지. 맞아. 협회 본부가 거기 있지 않소?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알고 있다니 확신하게든 모른다는 거요? 제가 미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해리스 씨가 말했다. 그럼 회원이 아니요? 네,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 아주 오랫동안 회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럼 부친은 프레드릭 루시엘을 아시겠군? 그 사람은 협회 임원이었어. 날 회원으로 추천해 준 게 바로 루시엘 씨였지. 정말 반갑습니다. 당신이 회원이 아니란 게 안타깝구먼. 하지만 부친을 통하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요. 그럴 것 같군요. 해리스 씨가 말했다. 돌아가면 그렇게 해야겠군요. 꼭 그렇게 하기를 권하오. 신사가 말했다. 물론 잡지는 보겠죠? 물론입니다. 북미 지역 동물들이 클럽판으로 실렸던 호를 봤소? 예, 파리에서 봤습니다. 알래스카 화산들 전경이 실렸던 호도? 놀라웠죠. 나도 그랬어. 조지 샤이러스 3세의 야생동물 사진이 특히나 좋았지. 끝내줬죠. 뭐라고 그랬어? 훌륭했다고요. 그 샤이러스란 친구. 지금 친구라고 했어? 저희 오랜 친구입니다. 해리스 씨가 말했다.
조지 사이러스 3세를 아시는군. 그 사람 아주 재밌는 사람일 것 같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재밌는 사람이죠. 그럼 조지 사이러스 2세도 아시나? 그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요? 아, 그분은 그다지 재밌진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엉뚱한 면이 있긴 하죠. 그래도 그다지 재밌는 분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저도 가끔 궁금해하곤 합니다만. 신사가 말했다. 난 그 집 사람들은 누구나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다오. 사하라 사막 전경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해리스 씨가 물었다. 사하라 사막? 그건 거의 15년 전인데. 맞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사진들 중 하나였죠. 최근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사하라 전경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뛰어난 사진이었지. 나는 그 사진이 과학적인 흥미면에서보다 예술적인 가치면에서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오. 그런가요? 해리스 씨가 말했다. 끝도 없이 모래를 일으키는 바람, 메카를 향해 낙타 무릎을 꿇리는 아랍인들.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진에서 아랍인들은 낙타를 그냥 세워놨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해리스 씨가 말했다. 저는 로렌스 대령의 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아라비아를 다루었지. 맞습니다. 해리스 씨가 말했다. 아랍 하면 늘 전 그의 책을 떠올리죠. 그 사람은 정말 재밌는 젊은이였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아시오? 영국 공군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 있는 거요? 비행을 좋아하니까요. 그 사람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소속인지 아닌지 아시오? 저도 궁금하네요. 그 사람이면 아주 좋은 회원이 될 거요. 협회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지. 협회 사람들이 그를 원한다면 내가 그를 추천하면 행복할 것 같소. 제 생각엔 협회 사람들이 그를 원할 것 같은데요. 내가 법외 출신의 과학자 한 사람과 로잔 출신의 동료를 회원으로 추천한 적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선출되었어. 내가 로렌스 대령을 추천하면 협회 사람들이 아주 흡족해 할 것 같소. 멋진 생각이십니다. 해리스 씨가 말했다. 이 카페엔 자주 오십니까? 저녁을 먹은 뒤 커피를 마시러 오죠. 대학에 계시나요? 지금은 은퇴했어. 저는 이제 가서 기차를 기다려야겠습니다. 해리스 씨가 말했다. 파리로 가서 르아브로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야 하거든요. 난 미국엔 가본 적이 없어. 하지만 너무도 가보고 싶어. 언젠가 협회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기면 갈 수도 있겠지. 댁의 부친을 만난다면 더없이 행복할 거요. 아버지께서도 선생님을 만난다면 기뻐하실 게 분명합니다만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총으로 자살을 하셨죠.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만 저는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오. 댁의 가족들은 물론일 테고 과학계에서도 그분을 잃은 손실이 클 거요. 과학계에서 끔찍이도 좋게 봐주셨죠. 제 명함입니다. 해리스 씨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니셜로 ED 대신 EJ를 쓰셨습니다. 아버지까지 선생님을 아셨더라면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부친을 알았더라면 내게도 큰 기쁨이었을 거요. 신사가 자신의 수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해리스 씨에게 주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철학 박사, 지기 스문트표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회원, 워싱턴 DC, 미국.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해리스 씨가 말했다.